안녕하세요. 상록수 채널의 김상록입니다. 오랜만에 책 읽어주는 백패커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백패커로서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책 와일드를 본 것, 깨달은 것, 적용할 것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은 2012년 출간되었고요. 그해 아마존 선정 올해의 책이 되었습니다. 2015년에는 리즈 위더스푼 주연으로 영화화되었습니다. 저는 영화를 먼저 봤고요. 영화에서의 큰 울림을 책으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.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여행의 출발점에서 막상 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니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깨달음이 몰려들었다. 문득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었다. 이 일은 너무 터무니없고 특별한 의미도 없었으며 게다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될 정도로 벅찼다. 나는 아직 이 일을 할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되었던 것이다.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여행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내 안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. 이제 내 배낭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줄 때가 되었다. 바로 괴물이라는 뜻의 몬스터가 그 새 이름이었다. 몬스터라는 이름에는 내가 애정이 듬뿍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어야겠다. 나는 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 등에 지고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다.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일은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는 중이었다. 내 육체적, 물질적 삶이 감정적, 정신적 영역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.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. 아까 그 새들도 여전히 날개짓 한 번 아는 채 유유히 하늘 위를 날고 있었다.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못할 거야.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다가 깜짝 놀라 숨을 몰아쉬었다. 그리고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. 마음속은 이제 텅 비어갔고 이 무미건조한 길로 내 육신을 밀어넣는 노력만 남았을 뿐이었다. 지금까지 여행을 하며 이런 단조로움이 찾아오지 않은 날은 없었다.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 머릿속에 남은 생각은 육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뿐이었다. 그렇게 하면 고통스럽지만 어떤 면으로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. 그렇게 내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려니 그냥 배낭여행 전문가가 아니라 마치 엄청나게 대단한 여전사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. 이런 일을 전부 다 이력서에 적어 넣어요. 플로리다에서 왔다는 밝은 분홍색 수건과 주먹만한 목걸이로 멋을 낸 한 나이든 여자가 내게 말했다. 내가 인사과에 일했거든.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을 찾지. 뭔가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사람 말이야. 다른 사람하고 구분되잖아. 그래요. 그리고 당신도 같은 자리에 상처를 입었어요. 자신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는 아버지들이 하는 방식이지요. 자신들의 자녀에게 같은 곳에 상처를 입히는 거 말이에요. 아버지가 하는 일은 자신의 자녀들을 전사로 키우는 거예요. 필요할 때 말을 타고 전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. 아버지에게 그런 걸 배우지 못했다면 스스로 깨우치는 수밖에는 없어요. 우리 아버지, 내게는 아버지가 아닌 남자. 그 사실이 언제나 나를 놀라게 했다. 다시, 그리고 다시, 그리고 또다시 언제나. 온갖 일이 다 있었지만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아버지의 잘못이야말로 내게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일이었다. 이 세상에는 그보다 놀라운 일이 훨씬 많았다. 그렇게 생각하자 내 안의 마음이 마치 강물처럼 열리는 것 같았다.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갑자기 숨을 쉬게 된 것처럼 말이다. 나는 기뻐서 웃었다. 그리고 다음날 아침 PCT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. 나는 울고 또 울었다. 행복해서 우는 게 아니었다. 그렇다고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었다. 엄마나 아버지, 폴 때문도 아니었다. PCT에서 보낸 힘들었던 50일과 그 전에 살아왔던 9760일이 드디어 내 마음을 채워준 것이다. 나는 들어왔고 나는 떠났다.
내 뒤로 캘리포니아가 마치 기다란 비단 장막처럼 그렇게 흘러갔다.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멍청한 바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. 그렇다고 엄청나게 대단한 여전사도 아니었다. 내 안에 나는 이제 강하면서도 겸손하며 마음이 하나로 합쳐졌다. 나는 그 사슴처럼 이 세상에서 안전했다. 이제는 더 이상 텅 빈 손을 휘저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, 저 수면 아래를 헤엄치는 물고기를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. 그것으로 충분했다.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생처럼 나의 삶도 신비로우면서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고귀한 것이었다. 지금 이 순간, 바로 내 곁에 있는 바로 그것.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 불허의 것인가. 그러니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둘 수밖에. 저는 이 책과 영화를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봐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영화 초반부의 셰릴은 뭐 하나 뜻대로 흘러가 주는 법이 없는 이 더럽게 재수 없는 세상을 향해 악에 바친 고함을 내질러 버립니다. 그녀는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삶을 충실히 살아왔습니다. 하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는 신발마저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소박하게 남아 갖고 왔던 그녀의 삶엔 갑작스런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. 세상은 절대 그 무엇도 쉽게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잔인한 진실. 그러한 현실에 절망해버린 그녀는 결국 희망을 버리고 방탕한 생활과 마약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으로 세상을 향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반항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그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세상에 굴복하고 마는 것은 절대로 자신이 꿈꿔왔던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. 그러한 깨달음과 후회는 이 고되고 험난한 길을 걷도록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그곳에도 역시 한순간의 삶을 바꿔줄 정도의 낭만적인 깨달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. 그러나 완전 사서고생이었던 이 여행은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. 항상 내 주변에 있어 왔음에도 그저 발견하지 못했기에 내게는 없을 것이라고만 단정지어왔던 내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말입니다. 하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자신이 어느새부턴가 이 길을 걷는 것을 그만두지 못하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.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.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다시 억지로 힘을 내서 뭔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 그런 때가 말이죠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의 셰릴처럼 자기 자신을 핫대버리는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. 하지만 어떻게든 다시 걸어 나갈 길은 분명 어디엔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. 매일매일 햇빛이 떠오르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 따뜻함에 주목하지 못한 것처럼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길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일 테니 말이죠. 최소한 이 책과 영화를 보고 난 다음날 아침엔 하늘에 떠있는 햇빛에 한 번쯤 잊고 있었던 눈길을 주게 될 것입니다. 저는 이 책을 읽고 나도 PCT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.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. 먼저는 이번 와일드를 소개할 때 인용한 책들을 다음 책 읽어주는 백패커로 준비해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국내에서 갈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적어도 1박 2일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든 것은 유튜브로만 공개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